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재 대통령 탄핵 가결까지 혼란의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열띤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준엄한 결의에 대해 외신들은 감탄하며 미국이었더라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는데요. 특히나 과거 계엄령이 선포됐던 태국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응해 찬사를 보내며 한국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치켜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일본에서는 지금이야말로 독도를 탈환할 절호의 기회라며 망언을 내뱉으며 순항미사일이 독도를 향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다는데 과연 일본이 꿍꿍이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일 늦은 밤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유례없이 빠른 대응에 해외 누리꾼들 사이에서 감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안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불과 2시간 30분이 소요된 겁니다. 특히나 해외 누리꾼들은 비상계엄령에 분노한 시민들이 국회의 사당으로 속속 집결해 몸으로 군경을 막아서는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4일 SNS에는 실시간으로 사우스코리아, 마셜러 등의 해시태그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한 해외 누리꾼은 한국은 국민 500명 중 1명만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군인들 앞을 맨몸으로 용감하게 막았다고 감탄했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국회로 달려나가 벽 타고 안으로 진입해서 바리게이트 쌓고 법안 만들고 계엄령에 반대표 던진 게 한두 시간 내에 이뤄졌다는 사실이 미친 것 같다고 반응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시민들이 바로 집 밖으로 걸어나와 군대에 맞서 시위한 것도 놀랍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은 시민들이 빠르고 단호하게 행동해서 민주주의를 되찾고 계엄령을 철회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이다. 사람들이 정부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과거 쿠데타를 경험했던 나라에서도 대한민국 시민들이 대응해 찬사를 보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태국 제1야당 인민당 소속 파릿 와차라신두 하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취소하기 위해 의회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한국인과 한국 정치인의 반격에 감탄한다며 한국이 민주주의 수호에 성공한다면 태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가 예방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이렇듯 6시간 만에 끝난 비상계엄 사태에 두고 외신에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세계 최대 뉴스통신사 AP통신은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의 승리였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1788년 연방주의자 논고에 적었던 견제와 균형의 원리의 승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급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여 만에 90명의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에 투표한 게 대한민국에서 삼권분립 비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특히나 늦은 밤 국회를 찾은 대한민국 시민들의 참여 역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AP통신은 블랙호크 헬리콥터와 장갑차를 국회로 보낸 권위주의적 행동은 과거 독재 정권 시대를 떠올리게 했다며 수천 명의 시민이 국회 앞으로 몰려와 계엄 해제와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등 민주주의 국가가 대중의 지지나 용인 없이 계엄 체제로 전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처럼 양극화된 사회에서는 대한민국과 같은 대중의 참여나 야당의 반대가 없을 수도 있다며 미국이라면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 후 2주가 다 돼가는 지금 외신들은 대한민국의 현재 분위기를 전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한국 여행에 대해 레벨 1의 비교적 낮은 단계의 경보를 내렸지만 한국 정치 상황은 유동적인 만큼 시위가 진행되는 지역에는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국 또한 지난 12일 한국의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광화문과 대통령 집무실, 국회에서 시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외교통상부도 광화문, 용산 삼각지, 여의도에서 열리는 시위를 피하고 주요 도시에서도 시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고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한국에 있는 프랑스 국민에게 시위에 참석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사회 불안에 따른 한국 여행 감소가 설 연휴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2분기부터는 관광객 유치 활동 등으로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큰 영향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영향에 대해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한국의 내정임을 이유로 이번 사태에 대해 논평을 피해왔던 중국에서는 중국인 간첩 혐의 언급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발끈했는데요. 중국이 공개 반발한 건 정부의 담화 내용 가운데 간첩 제조항에서 중국인들을 예로 든 대목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에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중국 매체들은 깊은 놀라움, 불만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며 한국이 중국에 누명을 씌우고 있다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이 내정 문제에 중국과 관련된 내용을 연관짓고 중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꾸며내고 있다며 정상적 경제, 무역 협력에 먹칠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에서는 괜한 신경전을 벌이며 쓸데없이 날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보다 더 심한 망언을 내뱉은 나라가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바로 일본으로, 일본은 이번에 한국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 자신들에게 온 절호의 기회라며 때 아닌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생중계하며 심도 있는 보도를 내보내는 등 엄청난 관심을 드러냈는데요. 특히나 해당 소식을 들은 일본인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일부 일본 누리꾼들은 시민들이 뛰어가서 군인들 막은 게 정말이었구나. 나이스 한국 응원해. 방금 찾아봤는데 외국 언론들도 대단한 민주주의라고 한다. 등 한국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일본인들은 미개한 한국인들이다. 미숙한 민주주의라 역시나이다.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되는 나라다. 단교만이 해답이다. 등의 격렬한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선을 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다름 아닌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이용해 다케시마 탈환이 기회라며 독도에 관한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4일 일본 중의원을 지낸 나가오 다카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의 비상계엄 해제 어떤 의미에서 다케시마 탈환 기회였다. 앞으로는 그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극우 정치활동가로 유명한 하시모토 코토 역시 같은 날 한국이 혼란스러울 때 이시바 정권은 다케시마에 자위대를 파견하라 국내에서의 연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틈타 독도를 자국 땅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억지 주장은 그야말로 기가 찰 노릇이라며 충격적인 발언을 내뱉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다른 나라의 혼란을 이용해 자국 내 여론을 호도하려는 일본 극우 세력은 기본적인 인성부터 갖춰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국가적 사태가 발생할 때일수록 우리 국민과 해경은 독도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왜냐하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1500km 범위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독도를 탈환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달 초 일본 방위성은 일본의 대치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개발 중인 지상함 대한미사일 SSM의 시험 발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은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일본의 자위대 조치를 현대화하려는 일본의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기존의 SSM의 사거리는 약 200km였지만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사거리를 최소 900km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종 목표는 1200km까지 늘리는 것입니다. 또한 미사일 디자인도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스텔스 기능이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움직이는 표적을 더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적을 상당 거리에서 요격하고 제거할 수 있는 대함방어 능력을 개발했다며 향상된 능력을 조기에 배치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듯 최근 일본에서 독도 탈환을 주장하는 일본 우익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에서도 독도를 차지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광복절을 사흘 앞둔 작년 8월 12일 독도 인근 해상에 일본 군함이 나타나 우리 군의 함정과 항공기가 출동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당시 독도 동남쪽 영해 20km 지점에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소해함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독도 인근에 해경함정이 경고방송을 했고 군도 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했는데 일본 군함이 독도 인근영해까지 접근한 건 최근 5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라 석연치 않아 보인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독도 인근에 일본 해경 순시선이 4, 5일에 한 번꼴로 출몰하며 노골적인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 중인데요. 일본의 돌발행동, 여러모로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